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박셀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딱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지루하면서, 좀 아마 이렇게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걱정도 되실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한 달입니다. 4월 26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자, 프로그램 쪽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이제 외인 수급으로 보면 거의 계속,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 어느 기준에 있을 때에 좀 바닥권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외인의 수급이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많이들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인제 와서 위쪽 상단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했다. 뭐 손절이라든지 그쵸? 뭐 밀리거나 저항받을 때 손절 아니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어떤 대응 이런 대응이 되지 않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다 아니면 밑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은 한 번 났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 상황. 그러니까 어느 상황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빠질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인의 수급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줄이겠다. 아니면 더 빠져도 그냥 버틸 수 있다. 이런 것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밀리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하락을 하면 버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버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6만 원에 매수가 됐다라고 치면 빠졌다가 이렇게 15만 원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정확하게 15만 원은 모르지만 15만 원 찍고 빠지는 상황에서 14만 원, 13만 원대는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본전 수익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는 여기에서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누르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 더 밀린다라고 하면 현금화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밑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밀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올 때 반등이 나와도 어느 정도 현금화에 대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올라와도 얼마까지 빠져도 얼마까지 빠질지 우리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이 만약에 매집이다, 모아가고 있다, 올린다라는 수급이다라고 해도 당장 이 자리에서 꼭 올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점을 찍고 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밀렸을 때 외인이 또 매도를 하는지 또 봐야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자리 쭉쭉쭉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밀리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번 딱 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횡보한다,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을 해볼 필요 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주 정도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지금 2주가 좀 지났죠. 자,
이 박셀바이오하고 이제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2주 정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밀렸어요. 더 기준이 하나 밀렸다. 자, 피플바이오는 좀 다르죠. 한번 슈팅이 나와서 자 한번 볼까요? 자, 피플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보시면 횡보 이후에 자 2주까지는 걸리지 않았어요. 1주 조금 지나서 상승이 나와서 상단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박셀바이오는 조금 크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자 박셀바이오 보시면 어떻게 피플은 위로 가 있지만 박셀은 밑으로 가 있어요. 밑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저점에 대해서 분명히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한 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이 전저점에서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박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이 박스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전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게 뭐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단 중심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횡보 이후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락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저항이 많습니다. 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순간 탁 치고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횡보나 아니면 하방으로 좀 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고점을 어떻게 이제 뚫고 올라갈 거냐, 네, 이것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는 분명히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전저점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84,100원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미리 몇 프로 5에서 10%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더 좀 그 하락까지도 그냥 여유 있게 뭐 기다려 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밀리는 예, 방향은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너무 강한 상승만 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